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태표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6분 57분 되고 있네요. 자,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고요. 마지막 거래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0.36% 강보합 정도에서 차분하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52% 5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소폭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에서의 갭 차이를 좀 보자면, 일단 나스닥은 소폭의 강보합선상에서 마감이 됐지만 고점을 넘겼다라는 점, 이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힘이나마 시장의 힘이 계속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 체크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윗꼬리가 좀 걸렸다. 반대로 좀 윗꼬리가 걸리면서 이 매물의 부담은 여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던 상태가 회복세로 전환되어지는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우지수 또한 의미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에 대한 의미, 방향성 전환에 대한 의미를 언급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지수를 일정 부분 돌려주면서 흐름을 다시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그런 동작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독일 지수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진폭은 2.84%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지금 이 2.84%의 이 양을 보시면 이 직전에 있었던 양봉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뻗어가는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스닥 쪽에서 힘을 받았던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들을 전체적으로 들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우리와 같이 거래가 됐던 아시아 증시 또한 일본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지만 중국 증시도 뭐 나스닥과 독일 지수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양봉으로 뽑아 올리면서 추세를 세워놨다라는 점은 좀 매력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이 현재 시장을 강하게 들어 올리는 원인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나란히 강세를 보였다. 나스닥 지수는 전일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런 점 뭐냐면 고용지표,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블루칩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시장 경기에 기반을 한 내용들이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이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 산업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이벤트들은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의미가 다우지수 쪽에 더 가깝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다? 기술주 쪽에 쏠림 현상이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표가 호조가 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개선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데 이 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좀 변화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이 고용지표라는 부분이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칩의 모든 힘이 몰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술주인 나스닥 쪽에 매기가 조금 더 강하게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모습들도 그리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재 개장하는 모습인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다우지수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추세적으로도 봐도
분명히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보시면 추세적인 박스권에서 머물면서 끝이 났죠. 이게 오늘 끝난 자리인데 직전 자리에서 그냥 멈추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보이지만 강하지 않은, 돌파를 한 것 같지만 돌파를 하지 않은, 이게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시기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시세 자체가 분명히 개선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명백하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무엇이 아직 펀더멘탈적인 그 개념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시장이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반등 시 무엇 지납니까? 반등 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0.74%, 코스닥 지수 같은 0.34 정도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날까요? 거의 한 3배, 2배, 2~3배가 넘게 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라고 보면 안 봐도 드라마죠. SK바이오팜입니다. 아침 시작, 또 오늘도 이 시작과 동시에 점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총을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컸다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지금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이 이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코스피는 그런 거품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들을 보면 됩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모두가 올랐습니다. 모두가 올랐어요. 근데 시장이 뻗어나가질 않네요. 왜 안 뻗어나갑니까? 아직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와 같은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서둘러 나간다고 해서 방향성이 결정나지 않습니다. 박스권에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은 어느 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다음 방향성을 찾아가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간단 명료하죠. 지금 외국인 투자들을 보면 이번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봐봅시다. 거래소고요. 5일째 매도 중입니다. 5일째 매도 중이에요. 만약에 기관들이 특히 증권에서 3일째 매수를 해주지 않았다면 시장은 무너졌을 겁니다. 아무리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외국인이 주도해주지 않으면, 외국인이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시장은 강하지 못합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흉악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지수의 방향성, 지수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상품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현물 투자가 아니라 선물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인 방향성에 배팅만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방향성에 집중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선물을 통해서 방향성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매도로 바뀌고 있다. 왜? 매수한 거는 매도를 해야 이익 실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지금도 봐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0.8% 지수 올라가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거품이다,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공격적 접근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연준도 그렇고요. 미국 정부, 백악관, 우리나라 청와대,
우리나라 한국은행, 일본 BOJ, 일본 중앙성, 중국 모두가 내놓을 정책은 다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모든 정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추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방향성을 크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방향성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줘야지요. 쉬었다 가야 됩니다. 왜? 가격적 메리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지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들어주면 그들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스스로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그런 전략들이 주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주와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재반등, 이와 같은 반복적 플레이를 통해서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전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흐름상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좀 답답합니다. 시장이 좀 무겁고요. 변동성이 조금 작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 구간이 좀 투자하기가 까다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들은 서둘러서 내가 방향성을 끌고 가려고 하면 더욱더 일이 꼬인다. 지금은 그런 전략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면서 저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요즘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네이버를 들어오시는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alphapro.com으로 들어오신 다음에요. 그럼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맨 하단부에 보시면 무료 시연 신청하기라 나와 있죠. 여기에 무료 시연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들께서 여러분들께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과 연락처를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좋은 장세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장세가 빠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좋은 장세란 기준은 기회란 이야기죠. 혼자는 쉽지 않다. 알파프로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률을 올리시는 7월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